지난 시간에 잠깐 말해줬던 게 여기 나왔지. 지난 시간에 말해줬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됨이라고 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냥 니네들이 중간고사 때 외워놨던 곱셈 공식이 갑자기 성립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립한다라는 그 곱셈 공식 식이 하나 나와 있으면 교환이 된다. 그지? 그치? 원래 교환이 안 돼서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행렬에서는 곱셈 공식을 못 쓰잖아. 근데 곱셈 공식이 써져 있다라는 얘기는 교환 법칙이 된다는 소리. 그다음 두 번째로 요게 이제 그거지. 한 행렬을 이렇게 상대방 행렬로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라 그랬어. 뭐 이렇게 된다던가. 뭐 어쨌든 B는 했을 때 이쪽에 A만 막 세제곱 있어도 상관없고 A만 나와 있거나 이런 식이 되면 교환이 된다 그랬지 내가. 됐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얘와 함께라면 언제나 된다라고 그랬어. 됐어? 그래서 특히 2번을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래. 그래서 이런 거 딱 보자마자 교환 법칙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을 써도 되는 거야. 되냐? 왜? 뭐 아무나 A를 쓱 넘기면 B를 넘겨도 좋고 이렇게 한 행렬로만 나타내지잖아. 맞지? 이게 왜 됐더라? 그냥 뭐 이건 식이 간단하니까 빠르게 해볼까? 좌우에 A를 한번 곱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지. 자, 왼쪽에 A를 곱하면 저 식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오른쪽에 A를 곱하면 저 식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A밖에 없기 때문에 실은 이쪽은 왼쪽, 오른쪽. 우변은 왼쪽에다 A를 곱하든 오른쪽에다 A를 곱하든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지. 맞지? 아주 단순한 원리로. 그래서 실은 얘 보자마자 이거지. 요거 보자마자 곱셈 공식이 되네? 그지? 그러니까 실은 얘랑 얘는 금방 풀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얘 풀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식을 하나로 뭉쳐야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은 교환 법칙이 되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행렬이지만 이렇게 곱셈 공식을 마음껏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단위 행렬은 곱하기 1 같은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거랑 똑같지,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 정답. 2번도 그냥 곱셈 공식 쓰면 끝. 세제곱 빼기 3AB에 A 플러스 2. 자, 이러면 여기가 이제 단위 행렬의 세제곱이라 그냥 단위 행렬 빼기 3 곱하기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 마치 3 곱하기 1 곱하기 1인 것처럼, 그치? 즉 마이너스 3단위 행렬. 그래서 마이너스 2단위 행렬. 됐냐? 곱셈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단위 행렬이 이제 곱셈에서 실수해서 1 같은 애라 뭐 제곱을 하던 이렇게 두 번을 곱하던 그냥 단위 행렬. 그런데 3번은 이제 곱셈 공식을 쓸 수는 없는 형태. 100제곱이잖아. 그럼 이건 규칙성을 찾아야 될 거야. 지난 시간에 앞에서 했던 거, 그치? 그래서 따로따로 봐야 돼. A의 100제곱은 뭘까? B의 100제곱은 뭘까? 따로따로 봐야 돼서 두 식을 그러니까 연립하듯이 한 문자로 좀 정리해 줄 건데, 이제 연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너네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일 거야. 그 연립방정식, 기말고사 범위기도 하잖아.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가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지. 연립하듯이 하나로 뭉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됐지? 이러면 이제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지. 는 단위 행렬. 따라서 이거 알아보나? 오른쪽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오지. 이거 돼? 이거 3차 방정식의 그 허근 그거잖아. 설마 아직도 안 되나? 까먹었나? 요거의 한 허근 오메가 그러면은 이거 이제 다시 역주행해서 양변에 x 더하기 1 곱해가지고 세제곱 곱셈 공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이지.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넘기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 그치? 그런 녀석이지 얘도 행렬. 얘는 그리고 교환 법칙이 되던 안 되던 단위 행렬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3번 그 성질이지. 곱셈 공식 써도 된다. 단위 행렬이랑 A랑 둘이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단위 행렬은 0행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이거는 너네들이 많이 했던 익숙한 법이고, 행렬에서 하는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좀 빨리 연습해서 이런 식의 계산법도 익숙해져야 될 거야. 이 식에다가 양변에 뭘 곱해서 식을 없앨 수가 있어. 자, 우리 지금 목적이 A를 구하는 거잖아. 이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 A를 구해야 돼. 그래서 얘를 A로 좀 식을 바꾸고 싶은데 옆에 A가 왼쪽, 오른쪽에 B가 곱해져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지. 따라서 이쪽 식에다가 얘를 보면서 좌측에 A를 곱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을 좀 빨리 익혀줘야 됩니다. 이게 행렬에서 많이 하는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야. 됐어? 윗식에 좌측에 A 곱해봐. 어떻게 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여기가 중요하지. 좌측에 A를 곱한 게 실은 이 부분 때문이야. 이러면 이제 얘를 단위 행렬로 바꿔먹을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좌측에 A를 곱한 거야. 됐냐? 그치?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행렬에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넘기면 동일한 식 나오지요. 동일한 식 나오지.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너네들이 많이 하던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 행렬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계산법도 좀 익숙해져야 된다. 됐지?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럼 나왔지?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또는 이제 3차 방정식 거기도처럼 6제곱이 단위 행렬인 걸 알고 6주기인 거 확인하면 끝이네. 됐냐? 6주기니까 그럼 A의 100제곱은 뭐랑 같아? 10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야? 자, 그럼 A 4제곱은 여기 3제곱 다음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A겠지. 양변에 A 곱하면. 이렇게 정리되네. 됐지? 자, 그럼 이제 B도 찾으러 갑시다. 자, 그럼 이번엔, 그러니까 B로 하려면, 만약 이제 이번엔 여기 B의 100제곱도 패턴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B로 하려면 이제 그냥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A는 이라고 정리해서 A에 넣으면 되지. 그치?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방금 전에 배운 2번 방법, 행렬, 고유에는 아닌데 뭐 하여간 행렬에서 하는 특이한 방법을 한번 해볼까? 어느 쪽에, 왼쪽, 오른쪽, 어디에 무슨 문자 곱하면 B로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계속 시선이 여기 꽂혀 있어야지 이 모양이 나오게 해야 되고, 곱해야 될 문자는 B를 곱해야 B로 표현이 되겠지. 우측에 B를 곱해야지.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야, 그래야, 그렇지. 여기를 보는 거지, 지금. 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가 붙어야 요게 나와, 그렇지? 오른쪽에 B를 곱하고, 그럼 여긴 뭐 B제곱, 여기는 단위 행렬 곱하기 B니까 그냥 B고, 이제 얘를 E로 바꾸면 이제 식이 B로 정리가 되지. 자, B 넘기고. 자, 근데 다행히 계산 2번 할 필요가 없네. 왜? 문자만 다르지 똑같이 나왔지? 그럼 얘도 똑같이 3제곱 저렇게 되겠네? 6주기겠네? 똑같겠네, 그냥? 됐네. 바로 하면 되겠네. 즉, 얘도 위와 같이 그냥 이렇게 되겠네. 됐지? 따라서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묶어주자. 이러면 A 더하기 B가 되고, A 더하기 B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됐죠? A 더하기 B는 단위 행렬. 그치? 됐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행렬에서. 872번도 해볼게. 봐봐. 자, 요거도 한번 해봅시다. B제곱을 A와 E로 나타내면이라고 말로 써있기도 하고, 요건 이제 식으로 주기도 하고, 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뭐 이렇게 해놓고 K와 L을 구하시오. 어쨌든, 됐냐? 그러니까 너네들 중간고사 때 하던 차수나 추기 쪽 좀 생각해 주면 되겠네. 차수나 추기 기억하냐? 막 이런 식으로 2차식 하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2차식 하나 있을 때 막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런 거 막 계산하시오가 아니니까 간단히 하시오 이런 거 할 때 차수나 추기 하던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차수나 추는 기술은 이런 2차식이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서 내리고 내리는 거지, 그치? 양변에 x 곱해서 세제곱까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
이러면 여기 x제곱 자리에 다시 얘를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차수를 계속 낮춰 나가는 이쪽 스킬이 조금 일부 들어간다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중간고사 때 썼던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은 다 계속 쓰이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차수 낮추기인데 이제 b제곱을 a에 대한 1차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자네들이 지금 필요한 게 자, 이 식을 보면 a로만 돼 있고 이 식이 a 곱하기 b가 돼 있어. 우리가 필요한 건 a와 b의 다른 관계식 하나가 필요한데 아까처럼 저 왼쪽 식에 뭘 곱해서 딱 식 a랑 b랑 좀 섞이게 만들어 볼래?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에 a가 왼쪽 b가 오른쪽으로 곱해진 식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뭘 곱해보면 되냐? 우측에 b를 곱해보면 일단 a와 b가 들어간 좀 잘 섞여 있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저 a제곱 일부러 이렇게 쓸게. a제곱이 이렇게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b 붙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 우변은 그냥 이렇게 될 거고. 됐냐? 그 상태에서 이제 저기 얘를 이용해 주면 a, b가 2단위 행렬 노린 대로 됐죠. 이러면 이제 조금 이쁘게 a와 b로 식이 바뀌겠네. 자, 여기는 요 부분 뭐야? 여긴 참고로 이제 숫자 2 곱하기 a 곱하기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실은 단위 행렬은 무시되고 그냥 2a라고 봐도 되는 거지. 따라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2a 플러스 얘는 2 단위 행렬이고 그 다음 이것이 b다야. 즉 b는 a라는 된 식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야? b 제곱을 나타내야 되잖아. b 제곱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겠네. 둘 다 괜찮아. b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양변 제곱해야지 하고 제곱을 해도 되고 그럼 이쪽은 제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 단위 행렬 이렇게 되겠네. a랑 2니까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곱셈 공식처럼 전개한 거야. 그러나 b제곱을 저렇게 a에 대한 1차로 내려야 되니까 여기 a제곱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돼? 방금 얘기한 차수 낮추기 기술을 써줘야지. 여기 a에 대한 2차식이 있거든. a제곱은 하고 a를 옆으로 넘기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a제곱에 저거 집어넣으면 끝이지. a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시면 끝이겠네. 마이너스 4a 플러스 4, 2 플러스 8a 플러스 4, 2가 되니까 최종 답은 4a 플러스 8, 2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b 제곱 만들고 싶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되고 양변에 b를 곱해도 돼. 근데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에 곱하면 좋아? 요 a가 있고 저기 a, b를 써야 되니까 이번에도 우측에 b를 곱하는 방식으로 b 제곱을 만들 수도 있지. 됐냐? 자, 오른쪽에 b 곱하면 얘 먼저 쓰자. 여긴 b 제곱이 될 거고 좌변에 오른쪽에 b를 곱하면 2ab 플러스 2b가 될 거야. 그래서 ab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2단위 행렬로 고치면 되니까 4단위 행렬 플러스 2b. 자, 근데 이번에 b를 어떡하지? b를 a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건 이거 자체를 한 번 더 b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거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바뀌지. 됐나? 아니 여기 b는 b가 a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잖아. 그거 다시 쓰면 되지 뭐. 그럼 동일하게 나오죠. 됐지? 자, 이것도 잘 봐. 야, 이거 보고 이제는 바로 보이나?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지금 교환 법칙이 되는구나. 됐냐? 한 문자를 상대방으로만 나타낼 수 있잖아. b는 이라고 했을 때 a로만 또는 a는 이라고 했을 때 b로만 표현이 되는 식이잖아. 그치? 교환 법칙 가능. 됐나? 물론 지금 이 문제는 교환 법칙으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왜냐면 교환 법칙으로는 얘랑 세제곱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여기 100제곱들이 있으니까. 맞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냥 일단 저 100제곱을 좀 따로따로 계산해서 패턴 찾으러 가야 되겠네. 그치? A랑 B랑 개별적으로 패턴 찾으러 갑시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자네들이 좀 익숙한 계산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는 뭐 이미 할 수 있을 테니까 됐고
행렬 버전으로 해볼까? 이번엔 어디에 뭘 곱할까? 일단 A 규칙부터 찾으러 가자. 즉 식을 A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어디에 뭐 곱해야 되는지 대충 감 오지? 좌측에 A 곱하면 되지, 맞냐? 좌측에 A를 곱하면 이제 A제곱 플러스 AB가 마이너스 A다. AB를 단위 행렬로 고치고 마이너스 A를 넘기게 되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단위 행렬은 0행렬 나오고 곱셈 공식 되지? 이것도 이제 3차 방정식 허근에서도 쓰는 거고 중간고사 때도 제발 좀 이런 거 보이면 세제곱도 뽑아내라고 계속 말했던 거 그거 여기 또 나왔네. 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0행렬이다.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다까지 나오네요. 됐지? 참고로 이제 또 B로 된 식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식에 이번엔 우측에 B를 곱해보면 똑같은 식이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오른쪽에 B를 곱하면 요렇게 되지. 자, 근데 얘가 이제 단위 행렬로 바뀔 거고 B 넘기면 됐어. 똑같은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B도 패턴 똑같을 거야. 됐지? 따라서 다 찾았다. 즉 A도 세제곱 3주기 도는 애고 B도 3주기 도는 애다. 다 알아냈으니 자 가자. 그럼 A 100제곱은 뭘로 바꾸면 되냐?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아 나머지 1이야? 나머지가 1이지. 자 따라서 지금은 덧셈이죠. 덧셈이니까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게 좀 있어. 더하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3주기인 거 알았으니까 3개씩 더해봐야 되는 거 알지? 3주기니까 한 주기의 합을 먼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4제곱부터는 다시 반복될 거니까. 됐지? 한 주기 합 구하러 갑시다. 자, A 더하기 B는 여기 나와 있어.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 다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거 둘의 합이야. 그치? 2 단위 행렬. 얘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쓰긴 쓰네. 교환 법칙 지금 되는 중이잖아. 맞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곱셈 공식을 써도 괜찮은 상황. 곱셈 공식을 써도 괜찮은 상황. 자 그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인데 제곱하면 플러스 단위 행렬 되겠고 마이너스 AB가 2 단위 행렬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네. 아 얘도 마이너스 단위 행렬. 따라서 0. 정확히 0행렬. 됐지? 한 주기가 0행렬 맞지? 됐네 그럼. 따라서 이거를 지금 나머지가 1인 거 확인했으니 아마 얘는 이렇게 주기별로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개 남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나머지가 1이니까. 결국 우린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지금 본 것처럼 A의 100제곱은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A랑 같고 B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결국 이게 그냥 정답이네. 됐지?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거 얘기거든. 너네들 곱셈 정의 기억하고 있나? 야 봐봐. 이거랑 이렇게 된 행렬 곱셈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 줄부터 봐. 몇 줄? 이거부터 보라고. 몇 줄이야? 3줄. 3 곱하기 2 행렬. 얘는 2 곱하기 3 행렬. 그래서 곱셈의 가능성은 이걸로 보는 거지. 아 곱셈이 되는구나. 결과는 이걸로 보는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오겠구나 까지. 됐냐? 그렇지? 요거가 여기, 요거가 여기, 요거가 여기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닥 3개 박히겠지. 됐냐? 그치? 요 성질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문자 세팅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라. 봐봐. 기억. 행렬 A. 무슨 행렬인지 꼴 안 알려줬어. 근데 A 곱하기 A가 정의가 된다. A 곱하기 A 자기 자신을 2번 곱할 수가 있대. 맞아? 그치? 야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우리가 A 제곱 막 이런 문제 풀고 있어가지고 행렬은 원래 제곱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지 마. 분명 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자기 자신 2번 곱하기가 가능한 거지. 만약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행렬은 양변 제곱할 때도 조심하라 그랬어. 제곱이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제곱 못하지. 이거 A 제곱하면 어떻게 돼? 가능해? 이렇게 곱하겠다는 소린데? 이 곱해져? 곱해져? 여기가 지금 2 곱하기 1 행렬인데 얘가 2 곱하기 1 행렬이면 곱셈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행렬도 그냥 생각 없이 제곱하는 거 아니야. 다 근거가 있게 제곱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A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A 곱하기 A가 된다라 그랬으니 너네들은 이걸 문자로 잡아야지. 꼴을 문자로 잡아야지. 아예 그냥 다 모르잖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시다. 됐지? 자, A 곱하기 A면 이렇게 곱한다는 얘긴데 이건 이제 문제에서 출제자가 기억해서 그런 거야. 정의가 된대. 정의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알려준 거야. 맞지? 됐냐? 됐지? 따라서 M과 N이 같다라면 여기 N을 M으로 고쳐도 되고 이러면 정사각 행렬 맞지? 자, 니은 두 행렬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모두 정의된다 그랬으니까 행렬 두 개잖아. 근데 꼴 하나도 모르잖아. 싹 다 문자로 놔야지. A를 이렇게 놓도록 합시다. 자, B를 뭘로 할까? PQ로 합시다. P 곱하기 Q 행렬이라고 합시다. 시킨 대로 가자. AB와 BA가 모두 정의된다. 즉 다시 말해 A 곱하기 B를 한번 붙여보면 요렇게 붙는 거고 이게 된다라 그랬으니까 N하고 P하고 같구나 알려준 것이. 알려준 대로 해야지. 문자 투성이지만 뭐 어때? B 곱하기 A는 이제 P 곱하기 Q 꼴이랑 M 곱하기 N 꼴이 붙는 건데 얘도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Q랑 M이 같은 거네. 자, 그럼 지금 알아낸 결과를 종합해 봅시다. P는 N이고 Q는 M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네. 됐냐? 됐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야?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준 대로 해봤더니 알아낸 결과는 이게 다잖아.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랑 똑같냐고 물어보고 있어. 여기랑 여기랑 똑같냐고 물어보고 있어. 따라서 틀렸지. 됐어? 자, 다음 디귿. 여기 균이 줬잖아. 자, 디귿도 여기 초반 전제 조건이 니은하고 똑같거든? 맞지? 그러니까 아마 디귿도 동일한 결과로 일단 이렇게 출발은 할 수 있겠네. 따라서 디귿도 여기 써먹은 거 그대로 갑시다. 니은이랑 같은 힌트라 방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리고 한번 시킨 대로 가볼까? A 곱하기 B가 정사각 행렬이라 그랬어. 곱해보자. A가 왼쪽이고 이건 지금 꼴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거든. 곱셈 가능한 거 확인되고 결과는 뭘로 나와? 이렇게 나오지? 정사각 행렬 맞네. 됐죠? 됐죠? 자, 이거는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행렬의 기본적인 곱셈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행렬이 무려 4개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해라. 위에다 좀 써볼까? 자, 야, A는 저거 몇 곱하기 몇? 불러. 1 곱하기 3행렬. 좋아. 얘는 이건 뭐 2 곱하기 2 이런 게 정사각 행렬. 얘는 뭐라고? 2 곱하기 3행렬. 얘는 3 곱하기 1행렬. 항상 몇 줄이지를 먼저 보라 그랬지. 자, 1번. 말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속지 말고 잘 알아봐.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게 가능한, 즉 정의되는 거 가지수 구해라. 됐냐?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순열조합처럼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나? 4C 2 하면 안 되고 곱셈 가능한 걸 뽑는 거야. 4C 2가 몇이야? 6이지? 그지? 6가지 정도밖에 안 돼. 자, 하나씩 다 따줘. 곱셈 가능한 조합을 다 찾으라는 거야. 돌아가면서 가자. A부터 가자. A하고 여기 붙을 거 가보자. A랑 누구 가능해? A랑
요렇게 두 개 가능하지. 3, 3 똑같으니까 A, D 가능하네. 됐지? 자, 그 다음 B로 출발하는 거는 바로 옆에 있죠. B랑 C랑 이렇게 안쪽이 똑같으니까 B, C 곱셈 가능하네. 더 있냐? 없지. C로 시작하는 건 C, D 가능하고. 됐지? D로 시작하는 건 A가 와야 가능하지. 맞아? 됐냐? 다 찾았지? 이렇게 잘 세는 거야, 그냥. 오케이? 4개. 자, 그 다음 2번 1에서 구한, 즉 방금 구한 요 4마리 중에 성분이 가장 많은 거 구하래. 자, 보자.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A랑 D지. 그러니까 3, 3 곱셈 가능하고 결과는 양 끝으로 나오니까 얘 잡밥이네. 1 곱하기 1. 성분이 하나밖에 없네. BC 성분 결과는 뭐야? 이렇게 곱한 거지? 이러면 2가 같아서 곱셈이 가능한 거였고 이렇게 양 끝이가 결과였지. 2 곱하기 3행렬. 성분이 6개겠네. 됐나? 아, 이렇게지. 이렇게 6개겠네. CD는 2 곱하기 1행렬로 계산 결과가 나오겠네. 얘는 야, 얘가 대빵인데? 이건 3 곱하기 3 나오지. 맞아? 그치? 지금 1 곱하기 3행렬을 왼쪽에 3 아니. 안 되지. D가 왼쪽이잖아. 3 곱하기 1행렬이 왼쪽, 1 곱하기 3행렬이 오른쪽에 곱해진 형태라 얘 계산 결과는 3 3이 나올 거야. 얘가 제일 성분 개수가 많겠네. 됐나? 따라서 이거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자, 곱하자. 야, 은근 이런 걸 또 못하는, 이거 계산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긋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가 그대로 그냥 맞지? 그 다음 내려와서 2가 여기고 그 다음 4, 그 다음 6 그대로 그냥 하나씩만 곱하면 되는 제일 편한 계산이 됐지? 다 더하시면 끝. 이렇게 꼴을 조사할 때 문자 두는 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너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문자를 잘 놔라. 세팅을 해. 세팅을. 지금 보면 문제도 지금 보면 성분을 문자로 두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지금 곱하기가 정의가 되냐 안 되냐. 야, 이거 곱셈 돼 안 돼?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은 꼴을 문자로 놔야 되는 거야. 꼴을. A는 알아. A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 3 곱하기 2 행렬이지. 자, 그 다음 B, A, C가 정의된다 라고 줬네. 그러니까 지금 B랑 C는 몰라. 근데 이렇게 곱셈이 가능하대. 근데 우리가 A가 3 곱하기 2 행렬인 걸 알고 있어. 따라서 B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C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부는 알 수 있지? 곱셈이 된대잖아. 여기는 3, 이쪽이 3일 거고 여기는 2일 거야. 모르는 거 여기만 문자로 하면 되겠네. 이런 상황이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풀면 되지. 자, 말은 조심해라. 이거는 A, B가 가능한 B라는 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정답이 되는 거야. 말뜻이. 그치? A 곱하기 B가 자, 이게 A고 얘가 B야. 그러니까 A가 왼쪽, B가 오른쪽이라 이렇게 되지. 자, 얘가 곱셈이 가능하려면 여기가 같아야 되거든. 같을 수 있지? M이 2가 되면 가능.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면 정답이라는 말 뜻이야. 됐냐? 니은은 CA네. C가 먼저. 그 다음 A. 자, 얘도 곱셈이 가능하려면 여기랑 여기가 같아. 즉 N이 3이 돼야 돼. 그지? 가능한 경우가 있지. 존재하지. 오케이. 니은도 정답. 자, B, C는 뭐야? 얘랑 얘거든. B랑 C는 B가 왼쪽이고 C가 오른쪽인데 자, 이런 게 불가능이지. 아예 불가능하잖아. 아예 그냥 디귿이 틀렸네. 됐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876번도 볼 거야. 자, 이거는 내가 자네들 뭐 곱셈이야 그렇다 쳐도 덧셈 뺄셈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도 덧셈 뺄셈 계산 자체는 단순하더라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성질이 하나 있는 게 뭐야? 얘네도 정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조건이 있어.
즉 아무리 행렬 덧셈 뺄셈이 쉽다 그래도 덧셈 뺄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되는 조건이 뭐였지? 아예 똑같이 생겨야 되지. 지금 그런 걸 잘 기억하시면 이 문제도 잘 봐봐. 보면 M은 알아. 근데 A랑 B에 대하여 문제 읽어봐. 어디에도 쟤네들이 무슨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2차 정사각 행렬인지 안 나와 있어. 맞아? 근데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방금 덧셈의 성질을 잘 이용하고 있다면 MA 더하기 B, 즉 이 덧셈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2 곱하기 2행렬이 나왔지. 그럼 그래 이럴 수밖에 없어. 얘 반드시 2 곱하기 2행렬이어야 되고 여기도 이거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2 곱하기 2여야 해. 됐냐? 그치? 그래야 덧셈은 꼴이 다 같아야만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랑 얘도 2 곱하기 2라는 얘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저기 M 곱하기 A를 잠깐 보면 M은 저기 이미 나와 있어. 저거 몇 행 몇 열이야 M 저거. 2 곱하기 1행렬이지. 그리고 A는 일단 곱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까지인 건 알 수 있는데 여기도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왜? 저 MA의 계산 결과가 2 곱하기 2행렬이 나와야 하잖아. 맞지? 됐어? 덧셈이 정의되는 걸 이용해서 A와 B의 꼴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덧셈도 중요해요. 나름 그 조건이 다 있어요. 따라서 지금 A라는 행렬은 어떻게 생긴 거? 1행 2열이면 이렇게 땅땅 두 개 잡히는 거지. 그치? 미지수로 놔줍시다. 아 잠깐 뭐야? 이건 2 곱하기 1이고 약간 순서상처럼 옆으로 요렇게 잡히는 거지.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 세우러 가자. M 곱하기 A 더하기 B는 나와있지. 4, 7, 0, 마이너스 4. 이것을 아니야. 뭐야? B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헷갈려. B행렬은 성분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됐냐? 자, 행렬은 이건 앞에서도 했던 거야. 그러면 그럼 얘도 문자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봐. 이러면 문자가 총 몇 개냐? 6개. 이거 행렬식 잘 써봐야 얘는 4, 얘는 7, 얘는 0, 얘는 5 하면 식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문자가 6개인데 식은 4개밖에 없어. 정말 맞나?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자꾸 보라고 한 게 지금 주어진 힌트를 보면 성분의 합을 줬고 구하는 것도 성분의 합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안 놔도 될 수도 있어. 자, 일단 여기는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 계산하면 이렇게 곱한 거 2A, 그 다음 2B, 그 다음 마이너스 3A, 그 다음 이렇게지 마이너스 3B지. 이거랑 B라는 행렬이랑 곱한 결과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B라는 행렬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모르고 얘 성분의 합은 알고 있어. 성분의 합만 알고 있어. 그럼 성분의 합만 보면 뭔가 얻을 수가 있지. 얘 성분의 합은 몇이야? 그러니까 몇이라기보단 식이겠지? 다 더하면 뭐야? 마 A, 마 B야. 당연히 이 성분의 합과 이 성분의 합을 더한 건 여기 성분의 합이겠지만요. 여기 성분의 합은 몇이야? 7. 아, 이거 더하기 이거가 7이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네. 그치? 그래서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와 10을 더하면 7이구나.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A 더하기 B가 이걸 얘네를 우변으로 넘기고 7을 가져가면 3. 이게 정답이네. 문제에서도 뭐 했어? A에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도 성분의 합을 물어봤잖아. 됐지? 이건 실은 앞에서도 했던 거야. 성분의 합을 물어본 경우엔 그 성분의 합을 통째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막 성분 다 넣을 필요는 없지. 됐어? 자, 다음 장. 여기가 이제 조금 봐봐. 어렵다기보단 안 익숙할 거야. 아까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해줬던 게 어디 갔냐.
이런 거에서부터 내가 계속 보여줬어. 이렇게 식을 정리할 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법하는 연립방정식처럼 푸는 이런 계산은 너네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행렬에서는 어떤 짓도 가능하다? 막 여기에 뭐 우측에 뭐 아니면 좌측에 뭘 곱한다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다른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여기는 딱 어떤 유형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문제를 보면 너네들이 이거 했던 거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흐름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이걸 구하는 거야. 성분의 합. 됐냐? 이거 냅다 A 문자로 잡아? 이런 경우가 아예 없진 않아. 근데 그건 정말 마지막에 지금 알려줄 모든 기술들이 안 통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고, 얘는 성분 잡는 거 아니야. 모양 맞추기 같은 거야. 퍼즐 맞추기. 여기 보면 A가 왼쪽에 붙어있는 3-2라는 애가 있지. 여기도 3-2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는 단지 왼쪽에 A가 아니라 A 제곱이 붙어있네? 저걸 A로 잘 조작할 수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지? 저 A 제곱을 좀 어떻게 처리하지? A 제곱 좀 어떻게 이렇게 못 내리냐? 아까 했던 차수 낮추기를 이용하시면 되지. 그러라고 여기 2차식이 있는 거야. 물론 요 2차식은 지금 우리 3차 방정식 또는 중간고사 때 했던 곱셈 공식에 의해 이것까지 나오는 거는 문제 없지. 이제 슬슬 이것도 안 쓸 거야. 얘는 앞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애지. 맞아?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선 필요가 없긴 해. 왜냐면 이건 이제 반복성 찾을 때인데 여기 막 A 50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지금은 이제 얘는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방금 말한 대로 차수 낮추는데 사용하면 되겠네. A제곱이라고 정리해서 중간고사 때 했던 차수 낮추는 기술, 뭐 이것도 기술이라 해야 되냐 이제? 하여간 이렇게 A제곱 자리에 대입하면 차수 내릴 수 있지. 따라서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자 써봅시다. A제곱 자리에 A-2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겠네. 이게 4, 7이다. 자, 여기 행렬 이렇게 잘 분배해서 괄호 좀 풀어줍시다. 좌우 지켜야 돼. 얘 여기다 붙일 때 당연히 오른쪽에 붙여야 된다. 그 다음 여기는 따지면 단위 행렬 곱하기 이건데 단위 행렬은 행렬에서 곱하기 1 같은 거랬잖아. 1 곱하기 이거면 그냥 얘야. 그치? 이것이 4, 7이다. 약간 이쪽은 퍼즐 맞추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거 일로 이렇게 넘기면 더하기 될 테니까 몇이야? 7. 5인가? 됐냐? 끝났잖아. 됐지?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는 문제입니다. 2번도 잘 봐. 아예 없진 않아. 이 문제는 지금 보면 A에 대한 식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완전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문자 설정해서 갖다 박아가지고 풀어도 계산 나와. 여기서 힌트가 총 2개씩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안 풀 거야.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계산이 좀 깔끔해가지고. 항상 깔끔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즉, 이 방법은 최후의 보루로 놔두시고. 이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 야, 이걸 구하는 거잖아. 이거랑 이거로 얘 만들 수 있겠어? 쟤 만들 수 있겠어? 약간 무슨 느낌이랑 비슷하냐 하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약간 얘를 약간 일부 예시를 좀 들어주면 너네들 연립방정식 풀 때처럼 뭐 이런 거 있을 때 맞춰주기 위해 양변에 뭔가를 곱하고 곱해가지고 더하거나 빼가지고 가감법 쓰지.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자, 내가 보기 좋게 옆으로 좌우로 써줄게. 지금 요렇게 된 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요렇게 된 힌트가 하나 있잖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걸 구하는 거거든. 잘 어떻게 해서 둘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냥 이대로 빼자고? 어디에? 밑에다가 4를 곱하자고? 밑에다가 4를 곱하면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빼자고? 나와? 안 나오잖아. 어떡하지?
잘 보면 여기는 0, 1이라 여기만 신경 쓰면 되고 얘는 0, 1이라 아래만 신경 쓰면 되고 여기 위에가 2고 밑에가 3이라 얘는 다행히 모양 맞추기가 어렵지가 않아. 위에는 2를 곱하고 아래는 3을 곱해봅시다. 윗식에다가 2를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아래식에다 3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두 식을 더해봐. 이렇게 더하게 되면 A에 아이고 딱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더하면 되죠. 7 마이너스 5. 한 번에 정답. 됐냐?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출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근데 이 퍼즐이 이렇게 항상 좀 쉽게만 보이는 건 아니거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자, 내가 하나 더 던져줄게. 요거 한번 맞춰봐.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기. 위에다 몇 곱하고 아래다 몇 곱해서 더하면 1, 7 나올까? 물론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쓰는 방법도 있어서 이제 그거 알려줄 건데 그냥 혹시나 해서. 왜냐면 보이면 바로 가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면 문자를 놔주세요. 문자를 놔. 그리고 다 가져올 필요 없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요 부분에 몇 배를 하고 요 부분에 몇 배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잠깐만 쟤네만 딱딱 껴와가지고 식을 세워. 아, 대체 1, 2에다가 뭘 곱하고 2 마이너스 1에는 뭘 곱해야 1, 7이 나올까라고 잠깐 식을 세워주시고 여기를 계산하면 n 플러스 2n이 1. 여긴 2n 마이너스 n이 7이겠지. 이렇게 해놓고 연립방정식으로 m과 n 값을 구해주시면 돼.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안 보이게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최후의 방법을. 자, 이거는 이제 연립하면 되니까 뭐 위에다 2 곱할까? 자, 아래에서 위로 빼면 5n이 마이너스 5니까 아, n 값이 마이너스 1이네. m이 그럼 3. 나 왜 갑자기 계산을 됐죠? 그래서 그렇게 m과 n 값을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잠깐 구하면 아, 위에는 3을 곱하고 밑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한번 실제로 해보면 딱 되지. 그럼 윗식은 이렇게 될 거고 아래식은 이렇게 되겠고 마유. 그리고 두 식을 더해보면 딱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러면 정답은 됐냐? 이렇게 퍼즐 맞추는 문제입니다. 얘는 딱 이게 이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0이 좀 있어가지고 실은 저게 아니라 이렇게 성분으로 갖다 받고 직접 때려받고 풀어도 쉽게 나와요. 이 문제는 그래. 이런 방법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이러면 여기 자 곱하기 해보면 a 더하기 0이라 그냥 a는 2 바로 나오고 이러면 여기는 c 더하기 0이라 c는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지. 요 식에도 대입해서 풀어보면 요 식에도 대입해서 이 식을 잘 정리해보면 이번엔 0 더하기 b야. b가 그냥 1, d가 아마 1 나올 거야. 그럼 이제 a를 완성해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계산하고 그러면 답은 나와. 됐냐? 그런데 저게 항상 저렇게 계산이 깔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 저렇게 성분 잡고 요 짓을 해보면 막 a는 막 5분의 3인가 막 분수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성분 놓고 푸는 건 최후의 보루로 놔두시고 이렇게 퍼즐 맞출 수 있는가부터 찾아내셔야 된다. 성분으로 잡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끝낼 수 있으면 끝내셔야 돼요. 됐지? 자, 얘도 이제 퍼즐 맞추기 가보자. 아까 같은 퍼즐 맞추기 종류가 여러 거 있지. 요것도 한번 보자. 구해야 되는 것 A의 4, 3을 구해야 돼. 그리고 힌트를 잘 보면 4, 3이 여기 있긴 있는데 왼쪽에 A가 필요하네. 뭐 할까? 곱해야지. 좌측에 A를 싹 곱해줘서 일단 원하는 모양을 만듭시다. 좌측에 A를 곱하면 딱 우리의 목표물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네. 얘 계산하러 가자. 근데 A 제곱이 있네. 어떡하지? 여기 차수 낮추라고 2차식 하나 던져줬지. 넵하고 차수 낮추기 하면 되겠네. 따라서 여기 A 제곱 자리에 이거 집어넣읍시다. 이러면 여기가 2, 1.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잘 분배해 주자. 그럼 2a에 2,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1하고 단위 행렬이랑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지. 됐냐? 됐지? 그리고 문자 넣을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주어진 힌트를 계속 잘 보면 돼. 요거잖아. 4, 3이네 요거. 따라서 얘 계산은 얘 계산은 2 곱하기 4, 3에 빼기 2, 1 계산하면 되니까 8에서 2 빼면 6이고 6에서 1 빼면 5네요. 정답 6, 5. 자, 행렬 A가 지금 미지수로 박혀 있는데 밑에 문자 하나가 있네. 됐지? 그 다음 가인트를 보면 B에 대한 식을 줬는데 정말 이거 하나만 있고 딴 건 아무것도 없어. 맞아?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분으로 다 세팅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내가 분명 말했지 아예 없지 않다 그랬어.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일단 잠깐 놔둡시다. 여기 힌트부터 좀 쓸어가 볼까? 저 아까 말했던 막 왼쪽에 A 곱하고 뭐 오른쪽에 A 곱하고 이 계산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어. 지금 잘 보시면 행렬 A가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거든. 저 말은 우리가 등식을 하나만 찾으면 A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거 두 개 잘 이용해서 A로 된 식 하나 만들어 볼래? 이 계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아까 말해준 거야. 그지? 이 두 식을 잘 이용해서 뭐 어느 쪽에다 누구를 갖고 와서 어디에다 뭘 곱하던가 해가지고 A로 된 식 하나만 만들어내면 저기 행렬 A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만들래? 여러 가지 시선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지금 이 앞에 있는 식은 A와 B로 된 식을 A로 교체하는 식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여기는 A와 B로 붙어 있는 식을 B로 교체하는 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 맞아? 즉 우리는 이 모양을 잔뜩 만들면 A로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줄 행위는 이런 계산이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뭐 처음에 감이 없을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봐야지. 막 여기에다가 왼쪽에 A도 곱해보고 오른쪽에 A 뭐 B 봐 이러면서. 맞아? 네. 지금은 요 식에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봐. 이 식에다가 좌측에 A 곱할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 이 식에서 좌측에 A를 곱해서 A, B라는 모양을 만들면 싹 다 2A로 갈아엎을 수 있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 식의 좌측에 A를 한번 싹 곱해보면 A 곱하기 B 곱하기 A는 4AB가 되고 방금 노린 대로 여기 AB, 2A로 교체. 여기 AB도 2A로 교체하면 깔끔하게 A로만 된 식 만들 수 있지. 행렬에선 이런 식의 이런 류의 계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됐냐? 따라서 식 하나 나왔으니까 저기 행렬 대문자 A가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다 이제 직접 대입해서 풀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자, 4A니까 바로 안에 넣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생각 없이 죄다 그냥 곱하고 있지 마. 죄다 다 곱하고 있지 마. 자, 그래서 여기 곱하기 하자. 그럼 여기 보면 1 더하기 A지. 맞냐? 맞냐? 이거 다 해? 뭐하러 해? 이거 찾은 순간 바로 끝이지. 됐냐? 곱할 필요 없지. A 찾았다. 행렬 대문자 A의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거 찾았어. 자, 그럼 이제 B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B는 어쩔 수가 없네. B는 문자 놓고 해야 되겠네. 자, 이 식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일단은 문자 세팅해서 해보는 거지. 해봅시다. 그래도 해볼 만한 게 0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럼 x-y죠. x-y가 영이 될 거고 여기는 z-w가 0이 될 거라 이러면 x랑 y랑 같고 z랑 w랑 같은 거지. 넘기면 맞냐? 문자 두 개는 줄였다. y는 x고 그 다음 w도 z로 바꾸자.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a로 된 거 한 것처럼 야 이번엔 너네들이 자, 아까는 우리가 두 식을 이용해서 A로 된 식을 내가 찾아줬지. 자, A는 볼장 다 봤어. 이제 B가 필요하거든. 이번엔 두 식을 이용해서 B로 된 식을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이번엔. 됐냐?
그리고 만들어도 되고 언제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써먹을 생각도 해. 얘를 B로 된 식 만들어서 B로식 만들고 얘를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야 지금은 A를 구했잖아. 실은 더 좋은 지금 현재 더 좋은 방법은 A를 알고 있으니까 A가 많이 들어있는 여기 갖고 와서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낫지. A를 잘 구했으면 써먹을 생각도 해야지. 내가 문제 풀다가 내가 문제에서 R라는 힌트는 써먹을 생각도 항상 하십시오. 이게 훨씬 더 낫지. 곱해보면 여기도 자 x 더하기 zet이 2야. 자 다른 곱셈도 다 해보시면 다 같은 식이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나? 아니 항상 구하는 거 확인. 이거 문제에서 물어봤거든. a 더하기 b가 뭔데? 저기 저거 구석탱이 쟤네 둘 더해봐. 뭐야? x 더하기 1, x 더하기 1, z 더하기 3, z 더하기 3이지. 이거에 1행 2열 성분이면 얘잖아. 이거에 2행 1열 성분이면 얘잖아. 이거 둘이 더한 거 구하래. 아, 답 나왔지. 이거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네. 됐냐?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지. 왜? 교과서마다 다 있을 거거든. 그리고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 애들 겁먹게 그냥 쫄게 하기 딱 좋은 문제고. 됐냐? 자, 해봅시다. 웬만한 교과서엔 다 있는 문제인데 문제 잘 읽고 어느 정도 이 문제의 흐름을 알면 실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실전용 문제를 푸실 때 보면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어.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라. 얘가 뭐 하는 건지. 참고로 일단 얘가 행렬 덧셈 문제도 있을 거야. 그거랑은 좀 구분을 하자. 이런 식의 활용 문제가 행렬 덧셈 파트에도 있었는데 헷갈릴 필요는 없어. 덧셈이 정의되려면 꼴이 똑같아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덧셈 문제를 보면 여기 가로줄과 세로줄의 주제가 그냥 완벽하게 똑같아. 그치? 주제가 완벽하게 똑같지? 그리고 문제 읽다 보면 아 이건 덧셈이네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곱셈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식이거든. 곱셈 같은 경우가 딱 이런 거야. 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가로줄과 세로줄이 일치하게 배열이 돼 있지. 맞아? 근데 이거 있잖아. 일부러 문제에서 막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거꾸로 놓거나 그럴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자네들은 여기랑 여기 줄을 그러니까 왜? 이게 봐봐. 여기 있는 선분 요거 이제 행렬이라고 봐. 이것도 행렬이라고 봐. 만약에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에 두면 곱하기 할 때 이런 식으로 곱하지. 맞아? 그치?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가로줄하고 뒤에 곱해진 행렬의 세로줄 여기랑 여기가 일치하게 배열해서 곱해야 뭔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선생님 반대로 곱하면 안 되나요? 곱할 순 있지. 그런데 수치가 의미가 없어. 자, 뭔 소리인지 한번 직접 써서 보여줄 테니까 내가 두 행렬을 좀 거꾸로 써볼게. 곱셈은 당연히 둘 다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곱하기 자체는 가능하지. 근데 의미가 없는 수치가 나올 거야. 잘 봐. 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 뭔지 잘 이해해 보도록 해. 이게 지금 구입한 개수지.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자 이건 이제 가격이고. 자 만약에 이렇게 곱했다고 쳐보자. 이러면 이제 얘 곱셈 계산이 특징이 이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지? 하나만 곱해보자. 하나만. 자, 이거가 여기 적히겠지. 자, 3 곱하기 3000. 이거 곱하기 이거가 요렇게 되지. 얘가 의미하는 걸 보자. 이게 뭘 의미할까? 자, 얘부터. 이게 뭐냐? 이거랑 곱한 거야. 뭐야? 뜻하는 게 뭐야? 철수가 피해서 김밥 지른 돈이지. 이거가 의미하는 건 철수가 피 편의점에서 김밥 지른 돈이야. 김밥 산 돈. 이건 뭐냐? 이거랑 이거지. 영희가 큐에서 김밥 산 돈이네. 이거는 영희가 큐 편의점에서 김밥 산 돈이야. 그 둘의 합이야. 됐어? 그럼 봐봐라. 지금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 1행 1열의 성분의 이 수치를 보면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네 둘의 합이 의미가 뭐가 있냐? 그냥 아예 그냥 철수가 P에서 김밥 산 돈이랑 이건 영희가 저기 다른 편의점에서 김밥 산 돈을 더해놔가지고 딱히 뭔가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 그냥 별로 큰 상관없는 수치 두 개가 더하기가 되겠지. 맞아? 근데 이렇게 곱하면 자 이대로 이런 표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 상태로 요 행렬하고 요 행렬하고 이렇게 곱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도 이렇게 곱한 결과가 이렇게 작성이 되겠는데 이거랑 이렇게지 그치? 즉 3000 곱하기 3 더하기 1200 곱하기 4가 된다. 맞냐? 자 이거 의미하는 거 써봐. 이거 뭐야? 철수가 P에서 김밥 산 돈이지. 얘는 뭐야? 철수가 P에서 라면 산 돈이야. 그럼 둘의 합이면 뭔가 의미 있게 그럼 이건 철수가 P 편의점에서 지른 돈 총액 뭐 이런 게 되잖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미 있는 수치. 이건 의미가 딱히 없는 수치. 뭔 소린지 알겠지? 그래서 의미가 있게끔 곱하기 하려면 너네들이 뭘 봐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앞에 쪽 가로줄과 뒤에 쪽 세로줄의 주제가 일치하게 곱해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다. 됐지? 지금 직접 거꾸로 곱하면서 보여줬어. 됐냐? 이제 뒤에서부터는 됐네? 몇 번? 이러고 싹싹 넘어갈 거야. 자, 어쨌든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이제 개념적인 문제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수치는 뭐겠냐? 곱하기 마저 가보자. 자, 지저분한 거 지워버리고. 자, 일단 곱한 결과는 마저 써보자. 계산은 너네들이 하시고요. 여기는 그러면 3000 곱하기 3 더하기 1200 곱하기 5지. 맞냐? 이거 말로 써봐. 이건 뭐야? 영희가 편의점 P에서 삼김 산 거. 맞아? 이건 영희가 P에서 산 컵라면. 맞아? 그러니까 이쪽은 영희가 P에서 지른 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적히는 건 뭐겠냐? 아마 여기 적히는 건 이제 여기에 작성될 수치는 이거랑 곱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 작성되는 건 뭐겠냐? 철수가 Q에서 지른 총액이 되겠네. 맞아? 그치? 그 다음 여기에 적히는 수치는 뭐가 계산돼? 요거랑 계산이 될 거라 영희가 Q에서 지른 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치? 따라서 지금 1번 P와 Q에서 금액 지불해야 될 금액을 행렬로 나타내시. 이 문제는 이거 완성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너네들이 완성하면 되고. 그 다음 2번 P와 Q 중 어디가 더 싸냐 물어봤잖아. 방금 계산해서 알겠지만 여기가 P 편의점에서 영희랑 철수랑 가가지고 지른 돈이지. 저 둘을 다 더해보고 너네들이 아랫줄에 있는 여기 있는 수치가 이제 Q에서 지른 총액이겠네. 저 다 더해봐서 가장 싼 데 찾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됐냐? 됐지? 원리 알았지? 그래서 실전에서 보통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요런 식.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중요 설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순식간에 풀릴 거거든. 보자.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다 풀 거야. 시간이 5분, 6분 남았지만 가능해. 중요 설명이 끝났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자네들은 당황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제 조금만 잘 읽어가지고 맞춰주시면 된다. 해보자. 자, 사과, 자두, 가격.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가 밑에서 행렬 A로 정의된 거 보이지요? 그 다음 여기 현우와 지유가 사과, 자두 산 개수가 행렬 B로 정의되어 있고 얘가 의미 있는 곱셈이 되려면 지금 보이는 대로 이대로 곱해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돼야 되지 B 곱하기 A를 하면 별로 의미 없는 수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의미 있게 곱했네. A, B 그냥 이대로 곱했죠. 여기에 장난질은 안 쳐놨지. 1행 2의 성분 뭐냐고 물어봤네. 자, A, B랑 곱하면 이렇게 성분 4개가 잡힐 건데 1행 2열 성분이면 요놈 말하는 거지.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맞아?
그치? 자, 자네들 곱셈 계산. 요 행렬이랑 요 행렬이랑 곱할 때 여기 적히는 거 곱하기 어느랑 어디야? 어느 줄이랑 어느 줄이야? 요 줄이랑 요 줄 곱한 게 일로 가지. 됐냐? 됐어? 또 해줘?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곱셈이 여기랑 곱한 게 1행 1열이고 요게 여기 적히는 거고 내려와서 이게 여기고 요게 여기잖아. 이 규칙이 이거잖아. 맞아? 따라서 여기 적히는 수치는 이거랑 이게 곱해지는 거네. 자, 말로 하면 뭐야? 지우가 사과랑 자두랑 지른 돈이 되겠네. 맞아? 몇 번이야? 2번. 됐냐? 됐지? 자, 다음. 지금도 보면 여기랑 주제가 가로 세로 딱 보기 좋게 맞지? 이대로 곱해야 뭐가 의미가 있을 거고 지금도 뭐 그대로 곱했어. A, B 이렇게. 자, 물어보는 거 뭐야? 행렬 그대로 얘를 A, 얘를 B라고 또 뭐 별 특이한 사항 없이 세팅했고 물어보는 거 뭐야? 성재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수와 과자의 총 가격. 자, 확인. 성재가 편의점, 마트 말고 편의점. 아, 이렇게 곱한 성분 물어보는 거겠네? 어디야? C. 다음. 맞잖아. 여긴 이제 계산할 건 하나도 없어. 방금 내 설명 잘 이해하고 왜 이렇게 그거 잘 알아들었으면 이제 다 금방금방 푼다. 그럼 이제 계속 너네들에게 페이크를 주기 위해 문자를 많이 막 추가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제발 낚여라 이러면서 문제를 내겠지만 안 낚여 이러면서 자 보면 되죠 니는. 자, 예를 들어 보자. 여기가 A로 잡혀있고 뒷행렬이 B로 잡혀있지. 둘의 곱이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려면 지금 보이는 대로 요대로 곱해야 되지. 됐냐? 그대로 되어 있지. A, B 그 문제 없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가보자. 기억니은 디귿이네. 하자. A 더하기 B래. A 더하기 B. 자, 하나씩 해석 들어갑니다. A가 뭐지? 요 줄과 요 줄이 곱해진 게 A거든? 맞아? 말로 써보자. 그럼 A가 나타내는 건 뭐야? 상반기, 책상과 의자, 제조 원가네. 뭐 총액? 뭐 아무렇게나. 됐지? B는 뭐야? B는 이제 요줄하고 행렬에 곱셈해서 요줄하고 곱한 게 B에 적히지. 자, B는 뭔가 보자. 하반기네. 하반기. 책상과 의자. 제조 원가 총액. 나야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니네는 생각하면서 풀면 되고. 됐냐?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 이 둘을 더했대. 이 둘을 더하면 상반기 및 하반기의 원가여야 되지. 근데 기억은 지금 상반기만이라고 돼 있네. 틀렸지. 기억이 정답이 되려면 여기 B가 없어야지. A가 이제 맞는 말이지. 그치? 어쨌든 틀렸네. 됐고. 자, 그 다음. 왜 갑자기? 안 해보. 자, 그 다음. 니은 C와 D죠. C와 D니까 또 마찬가지로 C랑 D의 정체를 찾으러 가봅시다. 자, C는 이거랑 여기랑 곱하기의 결과지. 맞아? 그럼 여기 C에 적힌 수치가 의미하는 건 상반기, 책상하고 의자, 팔아먹은 가격이네. 맞지?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D는 요 아랫줄과 요 줄이 곱해진 수치일 거라. 여기 D가 의미하는 값은 하반기 책상 플러스 의자 판매 가격이네. 그럼 니은은 C 더하기 D니까 얘네 둘의 합이야. 자, 상반기 판매 가격, 하반기 판매 가격이면 다시 말하면 이게 1년 동안 판매 가격이지? 니은 맞네. 니은은 정답이네. 자, 그럼 디귿은 D 빼기 B래. 자,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D가 지금 요거지. 요게 D거든. B가 아까 요거거든. 야, 여기서 이거 빼래. 하반기에 판매, 팔아먹은 금액에서 원가 빼면 그걸 우린 뭐라 불러? 이익이라 부르잖아.
맞네.